오늘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리타의 이별, 황혼이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의 주범, 부원병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나리타 공항의 이별. 해외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가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혼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혼 풍조를 꼬집던 이 말의 용도가 바뀌어서 노부부가 막내 결혼식 치르고 공항에서 신혼여행을 떠나보낸 뒤 남남으로 헤어지거나 남편 퇴직기념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자마자 갈라서는 황혼 이혼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헤어져요. 남편은 황당하지만 아내는 오랜 세월 준비한 이별 통보입니다. 생식과 사냥의 임무가 끝난 늙은 수컷이 가족의 짐이 된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만고불변의 원칙이지만 늙음하게 버림받아 사냥할 힘도 없어 굶어 죽고 마는 숫사자, 이혼당한 남편의 꼴과 너무 닮았습니다. 은퇴한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했던 남편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남편 부재 생활에 익숙했던 주부들은 리듬이 깨지면서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생기는 병을 일본의 노부오 쿠로카와 박사가 1991년 퇴직 남편 증후군 리타이어드 허스번드 신드롬이라 명명했고, 이시쿠라 후미노부 교수는 2011년 그의 저서에서 퇴직한 남편의 간섭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각종 질환을 부원병이라고 칭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여 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인데 퇴직 후 늙고 무능한 남편을 지칭하는 속어로 비로소로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태워버리려 해도 연기만 매캐할 뿐 잘 타지도 않는다 해서 젖은 낙엽이라 하였고,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치워주지도 않는 골치 아픈 대형 쓰레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효능이 다디어 처치곤란한 남자로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은유적으로 빗댄 말입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증대하여 남편 바가지가 잦아지면서 영감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잔소리가 아니라 가장이 집안일에 맥을 짚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전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내 세상이었는데 퇴직한 이후에는 온종일 남편 눈치 보면서 일일이 챙겨줘야 하니 더욱 피곤해집니다. 남자는 정년이라도 있지 여자는 평생 남자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요. 퇴직한 뒤부터 가계부 써라 또 어딜 가냐며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게다가 물 한 잔까지 갖다 바쳐야 하니 나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입니다. 반면 남편들은 내가 평생 밥 벌어 먹여 살리다 이제 와서는 돈을 못 번다고 그렇게 괄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때 아내는 헬스클럽이다 동창회다 다니고선 이젠 같이 놀기 싫답니다. 억울한 생각만 들어요. 은퇴 이후 부부 사이의 상황 악화는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간 틀어질 문제였습니다.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하고 방아쇠는 아내가 당기는 꼴이며 돈을 벌 때는 그래도 참지만 은퇴 이후까지 남편의 꼰대질을 받아줄 아내는 없습니다. 이시쿠라 후미노부는 부인의 병의 90%는 남편으로부터 기인한다면서
특히 참을성이 많은 현모양처일수록 부원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가부장적인 남편뿐만 아니라 가사를 잘 돕고 있다며 착한 남편이라고 자만하는 남편도 모두가 부원병의 바이러스 제공자라 했습니다. 14년 전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엄마역 김혜자가 남편의 허락 아래 1년간 안식 휴가라는 명목으로 원룸을 얻어 자유를 구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남편과 1년간 별거를 선언하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조론이라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환갑 나이도 넘은 그녀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나가는 엘리트 집안인데다 남편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었고 연금만 해도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즉 놀랍게도 남편이 싫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착실했던 남편이 2년 전 정년퇴직 후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내한테 소홀히 했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 집안일과 온갖 서비스를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인을 위해 집안일을 거들고 착하게 살아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도와주지 못한 빨래를 한다며 속옷까지 빨며 밥도 짓고 시장을 봐 반찬도 직접 만들어 바치고 이른 아침부터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식이나 남편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했지만 아줌마의 입이 간질거려 못 참고 친구들한테 자랑질까지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무언가를 하나씩 남편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상실감이 가슴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년 이후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공간과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박탈감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마음 한켠에 솟아올랐습니다. 집콕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남편만 생각하면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며 소화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물리적 공간을 빼앗겼다는 생각과 함께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마음에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급기야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결심에 극단적인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 남편의 생각은 그녀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하다가 모처럼 자신이 집에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하게 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마누라와 바쁜 가족들을 위해 온갖 집안일들을 해가며 나름 희생하고 있는데 칭찬은커녕 불만 타령을 한다는 게 좀처럼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대 연구 결과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7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은 부인이 한마디 말대꾸도 하지 않고 참으며 자신을 억제하는 성격인 경우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을 그만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돼 결국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 후 아내들이 겪는 퇴직 남편 증후군은 화병으로 이어져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소화불량, 위염, 두드러기를 비롯한 피부 발진 등을 일으켜 조론이나 황혼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분할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의 일본 가정은 직장을 가진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로 구성되어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은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분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일본 남성들은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연금을 최대 50%까지 아내에게 떼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던 여성들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50%씩 분할하게 되었다가 2016년 이후에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분할연금 신청자는 28,544명이고 이 중 여성 신청자가 88%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60%의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화를 내길래 남편이 돈이나 행색이 다른 동창보다 못해서 그러냐고 묻자 아내 왈, 나만 남편이 살아있잖아 라고 소리쳤다는 우스갯소리는 남편이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는 세태를 그대로 방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혼으로 연금 50%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 마련이 쉬워져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1위, OECD 국가 가운데 9위이며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991년 1.1명에서 2016년 기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생에서 이혼을 큰 흠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케에는 이혼은 진보된 문명사회에서 필수품이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황혼이혼을 한 부부는 38,446쌍이고 전체 이혼 부부의 34.7%로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합니다. 황혼이혼이 느는 이유는 대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이혼을 미루어오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0세 시대 남은 인생만큼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이혼 절차 없이 부부간 합의로 무늬만 부부인 채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혼과 달리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애도, 폭력 등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만이 결별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요즘 이혼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의 행복입니다. 결혼 생활 중 찾아온 불행으로 자신을 잃은 채 수렁에 빠져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해결 방안으로 부부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여지껏 고생했는데 집에서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내가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며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부하 직원 대하듯 이래라 저래라 집안일에 간섭하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거나 다른 관심사를 만들어주면 부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독일에서 60세에서 85세의 90% 이상이
노년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이 크고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년에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평소 가족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일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실로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쌓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도 저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조르를 한다면서 1년간 별거 했다가 돌아와 잘 살고 있다는 그녀를 10여 년 만에 만나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남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세상사 남 탓해보니 영원히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문제의 해결은 남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자기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평범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한 남편으로 인해 생긴다는 부원병의 발생 원인과 실태,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